자, 이번 차시는 14차시 프론트D와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첫 차시에서 빅데이터 프로세싱 플로우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설명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수집을 해서 NoSQL이 됐든 HDFS가 됐든 또는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됐든 이러한 데이터 저장 기술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며,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메비우스, 스톰, 애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함수들을 통해서 분산, 가공, 처리할 수 있으며, 가공되어진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각화된 분석 도구를 통한 시각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분산, 처리와 관련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NoSQL이나 몽고DB나 HDBS로 저장하려면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NoSQL이든 하도비든 광경 데이터베이스든 데이터를 직접 저장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저장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되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프론트D, 플럼, 스크라이버와 같은 이런 데이터 수집 기능들이 있죠. 이번 차시에서는 바로 이런 프론트D와 같은 수집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몽고DB로 데이터를 전환시킬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는지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프론트D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수집 기능이며, 대부분 여러분들 하둡 에코시스템의 플럼이라고 하는 기능과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유사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럼은 하둡 에코시스템의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며, 프론트D는 몽고DB 에코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요소는 아니며 일본에 있는 업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집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http://pront.d.org를 통해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되는 사이트에 가시면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링크를 통해서 프론트D를 어떻게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론트D는 윈도우즈나 또는 리눅스 유닉스 환경에서는 돌아가지 않고요. 리눅스 환경에서 수행되어지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자, 프론트D는 다양한 실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양한 저장 기술로 데이터를 저장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필터링도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 버퍼링도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라우팅도 가능합니다. 프론트D가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는 환경도 다양합니다. 아파치 웹서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만든 로그 파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iOS 또는 안드로이드 또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양한 NoSQL을 통해서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또한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 저장 기술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몽고DB로, 텍스트 파일로, 하둡의 HDFS로,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My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기능 말고도 방금 소개해드렸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아웃풋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합한지야 또는 그러한 기능들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프론트D는 몽고DB 에코시스템은 아닙니다. 즉 몽고DB INC에 의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은 아니지만 기타 서드파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프론트D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 기능만 가지고 있으며 그 수집된 데이터는 몽고DB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둡의 HDBS로, 몽고DB로, 레디스로, HBS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몽고DB와 연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빅데이터 처리 환경, 다양한 빅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수집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이 솔루션은 보시는 http://
treasuo-data.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관련되는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게 되면 시스템에 즉시 설치되며 TD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가진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다. 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집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원하는 저장 구조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프로세스가 바로 TD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세스이며 이 프로세스를 스타트, 스톱 또는 리스타트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론트 D라고 하는 이 구조의 아키텍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D 에이전트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인풋 플러그인, 버퍼 플러그인, 아웃풋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플러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풋 플러그인은 사전에 지정된 데이터, 그것이 HTTP가 될 수도 있고 시스로그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테일 형태의 파일을 읽을 수도 있고 MySQL, 기타 등등의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오고 게더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아웃풋은 인풋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사전에 지정된 저장 구조, 몽고DB, 카산드라, 플럼과 같은 이런 다양한 구조로 라이트할 때 사용되는 구조를 아웃풋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인풋 플러그인이 데이터를 읽어서 아웃풋 플러그인이 데이터를 지정하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막 발생하게 되면 인풋하는 속도에 비해서 아웃풋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 말의 뜻은 인풋 플러그인이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TD 에이전트는 중간단에 버퍼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버퍼 구조는 메모리 또는 파일 구조를 통해서 인풋된 데이터들을 아웃풋이 빠른 시간 내에 라이트하지 못했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영역에 그것은 메모리 영역이 아니면 디스크상의 파일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 데이터를 버퍼링, 저장해 두었다가 아웃풋 플러그인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라이트가 되고 나면 그 사이에 적재된 데이터들을 다시 읽어서 아웃풋 플러그인에 전달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저장 구조에 저장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주는 구조를 버퍼 플러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인풋 플러그인과 버퍼 또는 아웃풋 플러그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환경 설정이 되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버퍼링하고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정의는 이 플론트 D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설치하시게 되면 컴프라고 하는 경로 밑에 tdagent.comp라고 하는 파일이 제공되는데 이 파일 안에 어떤 유형의 인풋 파일과 어떤 유형의 아웃풋 파일을 설정할 것인지를 정해 주시게 되면 웹서버를 통해서 저장된 로고 데이터를 몽고DB로 아웃풋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인풋은 테일 인풋이 될 것이고요. 저장하고자 하는 공간이 몽고DB라면 아웃풋은 몽고DB 아웃풋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환경 설정을 바로 이 컴프 파일에 정의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TD 에이전트는 꼭 하나의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에 여러 대를 멀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TD 에이전트만 있다가 데이터를 읽어서 라이트 하다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인풋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웃풋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계속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TD 에이전트가 장애가 생겼을 대비해서 백업용 TD 에이전트, 세컨더리를 별도로 만들 수 있고 만약에 프라이머리 TD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세컨더리 호스트에 있는 TD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첫 번째 프라이머리에 있는 TD 에이전트에 웨이팅이 발생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면 세컨더리에 있는 TD 에이전트를 통해서 또한 이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클러스터 모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서버에서 읽은 데이터들은 각각의 서버에 있는 TD 에이전트가 읽어오고 각각의 읽은 데이터들은 다른 서버에 있는 프라이머리 TD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게 되면 얘는 여러 개의 서버에 배치되어 있는 TD 에이전트로부터 읽혀진 데이터들을 게더링하게 되고 이 게더링 데이터들을 이제 몽고DB에 전달하게 되면 하나의 TD 에이전트로 수많은 데이터들을 동시 처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성능 문제, 데이터 유실 문제를 좀 더 유연성 있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TD 에이전트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세컨더리가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드렸던 tdagent.comp라고 하는 이 파일에 다음과 같이 어떤 서버가 프라이머리이며
어떤 서버가 세컨더리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환경에 관련되는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만 잘 기록해 놓으시게 되면 모든 것들은 이제 TG 에이전트에 의해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행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보다 빠르게 데이터들을 수집, 저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그림은 프론트 D라고 하는 것이 꼭 몽고DB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앞서 소개드렸던 하둡의 HDFS를 통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배웠던 HBS라고 하는 NoSQL을 통해서도 프론트 D가 읽어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런 식의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tdagent.conf에 여러분들이 HDFS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기 위한 환경 설정과 HDFS의 site.xml이라고 하는 파일에 이런 프론트 D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함께 해주셔야만이 HDFS와 프론트 D를 연계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하둡에도 저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프론트 D는 하둡을 사용하지 않는 진영, 하둡 에코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플럼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하둡을 쓰지 않은 빅데이터 솔루션 환경에서는 주로 프론트 D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플럼도 한번 설치하셔서 한번 배워보시고 이제 프론트 D를 배우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플럼에 비해서 프론트 D라고 하는 이 데이터 수집 기능이 사용하는 사용 방법적인 측면이나 또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고 간편하다는 것을 실제로 써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 빅데이터 솔루션이 뭐냐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 선택은 결국 다양한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 이해 이것이 바탕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으므로 너무 하나의 솔루션만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다양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 정도의 빅데이터 솔루션 정도는 아셔야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들으셨던 이 내용들에 대한 기술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나오는 홈페이지 주소나 또는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통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기업 환경에 올바른 기술이 선택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